네,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주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남무현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헤지펀드의 왕, 레이 달리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묻지마 강세는 없다. 글로벌 디커플링의 완화가 될 것인가? 또 글로벌 경제와 또 자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귀가 쫑긋할 내용인데요. 우선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좀처럼 우리 장의 고민이 선진 시장하고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긍정적 평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지수가 생각만큼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비중 확대하셨던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 랠리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처음에 그 강세의 배경이 됐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레이 달리오 얘기인데 사실 이건 많이 지난 기사입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 직후 한 일주 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럼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강세장의 논거로 자주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금쯤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기사지만은 그만큼 파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게 어떤 트럼프 정책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주목을 했는데 근본적인 트럼프 정책의 특성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후퇴, 네. 그리고 공격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고성장, 고인플레, 금리 상승 이런 변화가 명백하다는 거죠. 명백하고 트럼프 정부의 실행 능력도 생각보다는 우수하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 시장은 이제 반대 관계이죠. 채권 시장은 30년 랠리가 마무리되는 관계고 네. 이 단계에서 이제 되돌림이 시작된다면은 쉽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오를 거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좀 뭐 예측을 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금리의 급격한 상승 자체가 이제 여타 자산군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은 이제 추세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제 칼럼이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 일주일 이후에 올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상당 기간 시간이 경과가 좀 됐고 금리도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분명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장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거 그렇죠. 주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제기되는 반론입니다. 채권에서 대표 주자하면은 새로운 주자하면은 이제 군드라우가 있고 네. 과거의 채권 왕이라 하면은 빌 그로스가 있는데 군드라우가 먼저 한번 포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치 오제 마법사가 된 듯하나 더 이상 마법은 없다 뭐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썼는데 네. 군드라우에 따르면은 달러도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 것이고 금리도 정점을 찍고 횡보 그리고 주식도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 금 가격은 다소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채권 매입을 재개를 했다. 그런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혹시라도 신흥시장으로 또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제 뭐 성강통도 이제 다시 시행을 시작을 했는데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좋지 않잖아요. 이런 의견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먼저 이제 레이 달리오 이런 견해에 의해서는 지금 신흥시장의 약세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신흥시장이 이런 선진시장과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거는 선진시장은 그 금리 상승이 양환 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는 상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상승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죠. 네.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의 달러 강세라든가 고금리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반응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권 쪽에 이제 반론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빌 그로스 기사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죠. 빌그로스 어떤 내용의 빌 그로스는 네. 이제 군드라우보다는 약간 좀 완화된 내용인데 조금 소극적인 내용이지만 역시 미국 채 기준으로 한 10년물 2.50 정도면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달러와 보복 인구 고령화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의한 역풍이 성장률을 그다지 높게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낮은 성장률에 머무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의 어떤 트럼프 랠리의 현상이 네. 어떤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레이 달리오 견해에 따르면은 이런 채권 시장의 이제 반항은 이미 마무리된 추세가 기존의 이제 관성에 의해서 추세의 자기강화적인 발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그들이 결국 포지션을 다 털릴 때까지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증시만 놓고 본다면은 그거는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저희 증시에 필요한 거는 지금 수준에서 달러가 잡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런 관점이 형성이 돼야지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전환점의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석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요. 장세에 대한 판단은 어제 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제는 그 이탈리아 은행 우려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네.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유로화예요, 사실은. 네. 유로화 어땠죠? 유로화 추이를 보면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서 유로가 이제 이탈리아 그 국민 투표가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장 초반에 이렇게 낙폭을 확대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가면서 미국 장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반대의 현상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죠. 네. 금리 상승의 부담을 어떤 양호한 지표, 유로존의 지표가 계속 양호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고 이게 우리 증시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일단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다는 거. 네. 그리고 22회를 앞두고 어떤 22 정책 여력에 있어서도 지금 강달러가 완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머징 통화라든지 네, 이런 쪽에는 이머징 어떤가요? 통화도 어제 상당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을 추이를 보면은 금리가 어제 같은 강세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초반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불안감을 보였는데 저의 최근 고점이 2.50에서는 약간 못 미친 수준에서 형성이 됐죠. 그 고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가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그러면 미국 장이나 유럽 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환율의 안정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을 보이는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계감이 연준 인사들 최근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완화적인 멘트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꼭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의 경기 판단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더 심리적인 부분을 더 끌고 나가고 회의 때까지 충분히 벌어만큼 벌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멘트를 표명할 것인데 입장을 정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당부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먼저 치고 나갔던 낙관론은 좀 불안해지고 그리고 엎드렸던 비관론들은 슬며시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죠. 네. 근데 강달러 조정에 의한 조정을 동반한 상승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을 가져봐도 될 수 있다. 이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만약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전부터 좋다는 말에 들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어떡하냐 그런 고민이 많으신 건데 들고 계시다. 그러면 왜 들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달러 완화되더라도 우리 펀더멘털과 괴리된 고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약한 종목이 먼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 가치나 과거 시세에 기댄 종목은 완연히 상승장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시장 평균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주민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남무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